복수는 달콤하다. 특히 배신당한 자에게.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 29살이었다. 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서 자란 그녀는 언제나 가족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갇혀버린 그녀의 삶은 남편 조민혁과 그의 어머니 박정희의 차가운 시선 아래서 점점 무너져갔다. 민혁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대신할 완벽한 새며느리를 미리 점찍어 두었고 서연은 그 무자비한 계획의 희생양이 되었다. 서연이 감당해야 했던 모욕과 배신, 그리고 무시당한 지난 7년은 이제 복수의 불씨가 되었다. 연말 가족 모임은 서연에게 참담한 굴욕의 순간으로 시작되었다. 차려진 식탁 한가운데서 민혁의 어머니 박정희는 붉은 한복을 입은 변호사 이지은을 자신의 새딸이라며 당당히 소개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을 자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지은은 서연이 3년 전에 받았던 선물과 똑같은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민혁에게 웃음을 짓는 모습은 너무도 연극적이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서연은 지난 6개월간 이 집에서 오간 모든 대화를 녹음해왔고 민혁이 술에 취해 어머니가 결혼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말하는 것도 우연히 들었다. 모임 내내 서연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 박정희는 민혁의 누나 조비비안과 함께 서연을 향해 끊임없이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무능한 며느리, 민혁을 속이고 결혼한 여자라는 말들이 허공을 가득 메웠다. 서연은 묵묵히 그 모든 수모를 견뎌야 했다. 민혁은 그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가 3년째 별거하며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비밀이 아니었다. 서연이 늦게 시작한 그림 작업은 취미로 치부되었고 그녀의 모든 선택은 기기적이라 비난받았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박정희가 조작한 이 모든 상황, 민혁이 감추고 있던 비밀들, 그리고 이지은의 등장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몰락시키기 위한 음모였다. 서연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을 키우기 시작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박정희가 서연의 재산과 결혼 전 계약을 무시하려 했을 때였다. 서연은 집과 자산이 모두 자신의 명의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며 민혁이 자신에게 월세를 내고 있음을 폭로했다. 그 자리에서 민혁의 아버지 조용한 씨가 처음으로 불편한 진실을 인정했다. 민혁은 회사 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했고 별거하며 다른 여자와 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박정희가 사적인 대화를 조작하고 가족을 파탄내려 했던 증거를 공개했다. 박정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민혁은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이지은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 순간 조용한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가족에게 명령했다. 끝내자. 이 모든 거짓과 위선을. 그리고 서연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 집, 이 땅,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지켜줄 테니 내 길을 찾아라. 서연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과 분노가 함께 불타올랐다. 복수할 시간이었다. 차가운 서울 밤 공기 속으로 걸음을 내디디며 그녀는 다짐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서연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 연말 가족 모임이 시작됐다. 김서연은 조민혁과 그의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참담한 굴욕을 맛보았다. 박정희는 서연의 앞에서 붉은 한복을 입은 젊은 변호사 이지은을 자신의 새며느리 후보라며 당당히 소개했다. 서연은 그 순간 차가운 배신감에 몸이 얼어붙었다. 모두가 서연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민혁은 눈길조차 피했다. 서연 씨, 우리 이지은 변호사와 잘 지내야 해요. 박정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가족은 다 같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면당하는 걸까? 서연은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박정희는 이지은을 칭찬하며 민혁과의 미래를 설계했다. 이지은은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우리 집안과도 잘 어울릴 거야. 아이도 4명쯤 낳을 수 있겠지. 조비비안이 비웃듯 덧붙였다. 서연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지난 7년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모욕을 떠올렸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지? 내 노력과 사랑은 어디로 갔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자리에서 서연은 자신이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이 민혁과 결혼한 지 이미 7년. 그동안 그녀는 남편의 가족에게 끊임없이 평가절하당했다. 그림 그리는 건 취미일 뿐이라며 그녀의 예술 활동은 무시당했고 출산을 미룬 선택은 지기적이라 비난받았다. 민혁은 서연을 보호하지 못했고 그의 어머니 박정희는 냉정하게 서연을 대체할 새 며느리를 준비했다. 박정희는 가족의 명예와 부를 위해 서연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민혁도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였다. 그는 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서연은 가끔씩 민혁이 자신의 휴대폰을 뒤지는 것을 알았고 그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직감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모든 진실이 폭로되었다. 서연은 차분히 자신의 재산과 결혼 전 계약 내용을 설명했다. 그 집과 자산은 모두 그녀의 명의였고 민혁은 그녀에게 월세를 내고 있었다. 민혁의 아버지 조용한 씨가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민혁은 회사 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한 기록이 있다. 서연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박정희가 가족을 조작하고 모함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정희는 당황했고 민혁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지은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조용한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내자. 이 모든 거짓과 위선을 그리고 서연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 집은 내가 가질 거야. 내가 도울 테니 내 길을 가라.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과 힘을 느꼈다. 복수와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밤하늘 아래 서연은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다짐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전화가 울렸다. 민혁, 박정희, 조비비안이 모두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헬렌, 크리스마스지만 이혼 소송 준비 시작하자. 서연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복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거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다. 하지만 김서연의 마음속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모두 기묘한 긴장감 속에 있었다. 조민혁의 어머니 박정희가 붉은색 한복을 입은 젊은 변호사 이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새 며느리야. 그 말에 서연은 칼로 갈비찜을 자르던 손을 멈췄다. 이지은은 서연이 예전에 입었던 한복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몇 년 전에 박정희가 서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한복이었다. 그 사실이 서연의 심장을 깊게 찔렀다. 민혁은 시선을 피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침묵했다. 박정희는 이지은을 소개하며 우리 집안과 잘 어울리는 좋은 집안 출신이야. 가족들도 모두 좋아할 거야 라며 환하게 웃었다. 서연은 그 웃음이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서연은 조용히 크랜베리 소스를 건네받은 이지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젊은 변호사는 긴장한 듯 박정희를 힐끔 쳐다보았다. 저는 해성노라는 법무법인 소속이고 주로 이혼 전문이에요. 서연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참 편리하네요. 가족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다. 조비비안은 비꼬는 듯 말했다. 서연, 아이 넷은 낳아야 한다고 했잖아. 이지은은 벌써 계획 짜고 있어. 서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 아이 계획, 계약서에 잘 반영되었나 보네요. 그때 민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우린 10년을 함께했고 7년을 결혼 생활로 보냈지만 나는 너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으로 갈라졌고 그 눈빛은 서연을 향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해왔는지 절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이 굴욕이 그녀에게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복수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이 모욕을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 구석구석에 숨겨둔 녹음기를 점검하며 지난 6개월간 모아온 증거들을 되새겼다. 민혁과 박정희가 자신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배제하고 조종했는지, 그리고 이지은이 그 음모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조용히 복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수는 반드시 이 가족의 위선을 폭로할 것이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서연은 속으로 더욱 굳게 결심했다. 박정희, 민혁, 그리고 이지은. 내가 나를 무너뜨리려 한 만큼 나도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연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배신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져만 갔다. 박정희가 벌인 일들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겪은 모욕과 무시, 그리고 남편 민혁의 무기력한 태도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모든 감정은 복수의 불씨로 바뀌어갔다. 그날 크리스마스 저녁, 박정희는 서연이 듣기에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민혁을 속였다고 들었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넌 떠나야 해. 그 말은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누나 조비비아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림 그리는 게 취미라는 게 벌써 증명됐잖아. 넌 우리 가족에 맞지 않아? 서연은 차분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숨겼다. 이지은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정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결혼 생활을 계획했는지를 깨닫자 그녀의 신경은 곧바로 예민해졌다. 그동안 민혁과 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대체하려 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예술가라는 이유로 모든 꿈과 노력을 깎아내리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했다. 7년 동안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가족 내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수심이 자라났다. 서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아. 내 인생을 빼앗으려 했던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가족의 대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증거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민혁이 따로 만든 은행 계좌, 회사 카드로 결제한 호텔 비용, 그리고 박정희가 조작한 가족의 비밀들. 이 모든 것은 서연의 복수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동안의 굴욕과 무시는 이제 끝났다. 그녀는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며 마음속에 차분한 결의를 세웠다.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았지만 손은 떨렸다.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복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이라 다짐했다. 그림 속에는 그동안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가족과 그들의 위선, 그리고 자신이 맞서 싸울 복수의 불꽃이 담길 것이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밤, 서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고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탁 위에서 벌어진 그날의 사건은 서연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박정희의 차가운 말투와 이지은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민혁의 무기력한 태도는 모두 그녀를 향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 배신은 동시에 복수의 씨앗이 되었다. 서연은 집 안 구석구석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 들며 지난 6개월간 쌓아온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다. 민혁과 박정희, 그리고 이지은이 짜놓은 음모가 고스란히 담긴 그 녹음들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들은 서연을 배제하고 민혁과의 결혼 생활을 자신들의 계획대로 조종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조용히 가족들에게 말했다.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해왔어요.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종당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박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혁은 눈을 피했다. 서연은 이어서 말했다. 민혁 씨, 당신은 내가 낳지 않은 아이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나요? 나는 당신에게 월세를 받고 있었고 당신은 회사 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했죠. 이 모든 사실을 숨기면서 나를 배신했어요. 조용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민혁, 설명할 시간이야.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그의 말은 모두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충격에 휩싸였고 이지은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한다. 이 가족의 위선을 폭로하고 내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소송 준비를 요청했다. 헬렌, 크리스마스지만 시작해야 해요. 이젠 참을 수 없어요. 서연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차가운 와인을 한 잔 들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서연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그날 저녁의 충격은 서연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박정희가 서연 앞에서 이지은을 새 며느리라며 당당히 소개한 순간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찼다. 민혁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고 조비비하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 모든 순간이 서연에게는 끝없는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속에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서서히 깨어났고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6개월간 몰래 녹음해온 가족들의 대화는 그녀에게 진실의 무기를 안겨주었다. 박정희가 결혼 생활을 조종하고 민혁이 자신을 배신하며 이지은이 그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가족들 앞에서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여러분,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나는 무시당했고 조종당했어요. 민혁 씨, 당신은 나에게 월세를 받으면서도 회사 카드로 호텔을 이용했죠. 그 말에 박정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민혁, 설명할 시간이야.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지만 그의 말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지은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더욱 타올랐다. 이젠 그녀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헬렌, 크리스마스지만 이혼 소송을 시작합시다.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차가운 겨울밤, 서연은 혼자서 와인 한 잔을 들며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짐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굳게 믿으며 서연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서연은 조용히 거실 한켠에 앉아 지난 몇 달간 쌓여온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다. 7년 전 민혁과 결혼했을 때의 기대와 설렘이 어느새 무거운 짐으로 변했다. 민혁의 어머니 박정희는 처음부터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고 민혁은 그런 어머니 앞에서 늘 주눅 들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한 모욕과 무시, 그리고 남편의 침묵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예술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그림을 취미라고 폄하했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난했다.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래? 민혁에게 부끄러운 며느리야, 이 말들은 그녀를 깊게 상처 입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팠던 것은 민혁의 무관심과 배신이었다. 그는 몇 달째 그녀를 피했고 따로 은행 계좌를 만들었으며 집과 결혼 생활을 이미 포기한 듯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서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서서히 복수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내가 당한 모욕과 배신을 반드시 되갚아야 해. 서연은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복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녀는 이미 증거를 모았고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실현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밤새 작업실에서 붓을 들었다.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나 인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복수의 서막이었다. 붉은 빛이 번지는 하늘 아래 작고 외로운 등대가 희미한 빛을 내는 모습은 그녀의 결심을 상징했다. 서연은 손끝에서 퍼져나오는 색채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다. 이 그림처럼 나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맴돌았다. 이제 서연의 복수는 조용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을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은 뜻밖의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가 믿고 의지하던 조용한 씨, 남편 민혁의 아버지가 서연에게 비밀스러운 제안을 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이혼 준비로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조용한 씨가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다. 서연 씨,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차분했다. 서연은 그의 태도에 놀라면서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집과 자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더군. 박정희가 감춘 진실이 많아. 이 집,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몇몇 부동산은 사실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박정희가 수년간 자신을 배제하고 재산을 독점하려 했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왜 저를 도우려 하시나요? 서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조용한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정희가 너무 독단적이고 민혁도 제대로 서지 못했다. 내가 겪은 고통을 알고 있다. 가족의 문제를 감추기보다는 바로잡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서연은 마음속 깊이 감정이 요동쳤다. 예상치 못한 동맹, 그리고 복수를 위한 힘이 생겨난 것이다. 조용한 씨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혼 문제를 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 집도 내가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맡기겠다. 서연은 그 제안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동안 혼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싸움에 뜻밖의 동반자가 생긴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내 복수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조용한 씨가 건넨 서류들을 손에 쥐며 복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빛났고 그 빛은 복수의 불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조용한 씨의 뜻밖의 도움은
서연에게 새로운 힘과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는 서연에게 집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건네주며 박정희가 숨겨온 재산과 권리의 실체를 낱낱이 설명했다. 서연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제당했고 이용당했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 이 서류들을 보면 박정희가 재산 분할을 조작하려 했던 증거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조용한 씨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걸 토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서류들을 넘기며 마음속에 복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느꼈다. 박정희가 가족들을 조종해 그녀를 내쫓으려 했던 그 모든 거짓말과 위선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민혁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조용한 씨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법적 소송과 함께 가족들에게 진실을 드러내는 일도 중요하니까? 서연은 결심했다. 단순히 법정 싸움만이 아닌 이 가족의 위선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동안 그녀가 당해온 무시와 모욕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는 것이 복수의 완성이라 믿었다.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와 연락해 소송 준비를 서둘렀다. 그리고 동시에 SNS와 언론을 통해 이 가족의 위선과 배신, 그리고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조용히 폭로할 계획도 세웠다. 서연의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정희, 민혁, 너희가 감춘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이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서연의 눈빛은 더욱 빛났다. 복수의 불꽃은 점점 더 크게 타올랐고 그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서연의 복수는 점점 거세졌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가족들의 위선과 거짓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정희가 결혼과 재산 문제를 조작하고 민혁이 별거하며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폭로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의 촉각을 곤두세웠고 서연이 공개한 녹음 파일과 증거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거짓말과 위선 뒤에 숨었던 가족의 민낯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특히 박정희가 며느리를 대체할 새 인물을 점찍고 이지은을 무대 위에 올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민혁은 점점 더 무너져갔다. 그가 약한 존재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그의 무책임함은 가족 내에서조차 비난받았다. 조비비안도 더 이상 침묵하지 못했고 가족 간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서연은 법정에서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7년간 무시와 배신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내 권리를 되찾겠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다. 복수의 정점에서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수의 결과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서울의 겨울밤, 복수의 불길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 불꽃은 곧 모든 어둠을 태워버릴 기세였다. 서연이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마칠 때 방 안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과 분노는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이제는 끝낼 때입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며 이 가족의 위선과 거짓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정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혁은 무거운 시선으로 땅만 바라보았다. 조비비아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이 한꺼번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서연은 조용한 씨가 선뜻 내어준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녀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성소가 되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혁과 박정희, 조비비안에게 온 수많은 문자와 전화를 모두 지웠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시였다. 내가 가진 것은 그림, 내 명의의 집, 그리고 내 자유다. 서연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진실을 손에 쥐었다. 그 순간 변호사 헬렌이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 씨, 판결이 나왔어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미소 지었다. 드디어 내 복수가 완성되었구나. 그러나 이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그녀 앞에는 아직도 풀어야 할 상처와 마주해야 할 현실이 남아 있었다. 서울의 겨울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자 내 삶의 주인이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복수의 막이 내렸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다.